통증도 보통보다 많이 소리 날 정도로 굉장히 아프실 수 있고요. 시술 후에는 보인다. 이거는 시술자가 좀 미흡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거의 90% 이상의 분들에게 리프팅을 하시라고 권해드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당신이 의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권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리프팅을 받으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티 안 나게 예뻐졌어요. 원장님 조금만 빨리 알려주시겠어요? 라고 인생이 달라졌다고 말씀해 주시곤 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연예인들의 각진 턱선이나 예쁜 얼굴형이 다 리프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효과가 굉장히 좋은 만큼 부작용들도 존재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부작용을 일일이 하나하나 의사분들이 여러분들께 설명해 주기에는 쉽지 않다는 거죠. 지금부터 의사들이 시술 전에 절대로 말하지 않는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 위축입니다. 지방 위축이 일어나는 현상은 리프팅의 강한 열 에너지가 지방을 위축시키고 감소시키면서 볼이 패이거나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모드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지방을 꺼트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가장 부작용 유발할 수 있고요. 울세라 같은 경우는 스마스층이 타겟인데 깊이를 잘못 조절하거나 너무 깊거나 얕게 들어갔을 경우에 지방층이 타겟이 돼서 지방 위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방의 위축이 생기다 보면 보통 꺼져가는 부위가 더 커져 보이면서 해골처럼 보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얼굴이 더 말라 보이면서 더 퀭해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리프팅으로 좀 지방 위축이 되는 경우는 보통은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기다리면 돌아오기는 합니다. 일시적으로 달라붙은 거기 때문에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원래 얼굴로 돌아오기는 하는데 정말 그 부위만 미숙련자가 집중적으로 시술을 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패여있는 상태로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패인 상태가 되면 자연적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채워주는 시술이 필요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리프팅을 하기 전에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시술 깊이가 3.5mm나 4mm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지방층을 정확히 피해서 하지 않으면 꺼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모니터가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정확한 층에 도달했는지 확인하면서 하실 필요가 있고요. 보통 시술 시간은 300샷 하더라도 30분 이상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300샷 정도 3-40분, 600샷 기준으로는 거의 한 50분 이상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300샷 기준으로 샷만 자르륵 쏘면 한 15분에서 20분 이내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꺼짐이 발생하고 있는 부위는 미리 체크해서 피해서 해줘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타이트한 병원에서 하시다 보면 그냥 계속 연샷으로 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볼페임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화상입니다. 화상 같은 경우 울세라에서 얼굴이 붉어지거나 심한 경우는 물집까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거는 트랜스듀서를 얼굴에 잘 밀착하지 않았을 경우 아니면 표준 에너지보다 강도를 높여서 욕심껏 시술하시는 경우에 환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밀착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샷을 쏘게 되면 통증도 보통보다 많이 소리 날 정도로 굉장히 아프실 수 있고요. 시술 후에는 시술 샷 모양이 보인다. 이거는 시술자가 좀 미흡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화상이 일시적으로 붉어졌을 경우에는 피부가 좀 돌아오는데 회복 기간을 두고 좀 쉬시면 원상복귀 되고요. 물집까지 잡혔을 경우는 물집이 착색으로 남아서 나중에 흉터 치료까지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좀 기계마다 쿨링 시스템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좀 화상에 대한 안전도도 좀 다릅니다. 그래서 써마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쿨링 기술이 잘 되어 있는데요. 60도 이상으로 피부를 강력한 온도로 올리는데 한 샷 한 샷 할 때마다 쿨링 가스가 나오면서 화상을 입자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써마지는 가장 화상의 위험도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보장된 장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모드 같은 경우는 사실 쿨링 장비가 따로 없고요. 그냥 온도가 모니터에 표시되면서 내가 보면서 체크하면서 조심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제 젤을 발라서 좀 차가운 상태에서 피부 표피가 닿는 면이 화상 입지 않게 도와주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겔이 한쪽으로 밀리거나 겔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장기간 시술하다 보면 화상의 위험도는 좀 아무래도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울세라 같은 경우는 쿨링 시스템이 마찬가지로 없는데요. 얘는 안쪽에 스마스층을 깊게 자극하는 거다 보니 화상으로부터 위험이 전혀 없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겔을 너무 많이 도포하게 되면요. 오히려 표피에 맞아서 표피 화상의 위험성이 올라가고요. 재차 반복해서 같은 위치를 쏘게 되면 화상의 가능성이 아무래도 올라가게 됩니다. 울세라 같은 경우는 샷이 나가는 동안 움직이게 되면 샷이
엇비슷하게 잘못 맞아서 화상의 위험도가 올라가고, 아니면 겔의 높이 때문에 원하는 위치보다 더 높게 쏠 경우, 위에서 쏠 경우 피부 표피에 닿아서 화상이 아무래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경력이 없거나 미숙한 분들에서 겔을 잘 펴바르지 않거나 해서 화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증입니다. 영상 같은 데 보면 피부과 원장님들이 울세라, 써마지를 표정 하나 안 변하고 하나도 안 아픈 것처럼 막 받으시는데요. 이거 보고 진짜 안 아픈 줄 알고 그렇게 해서 받았다가 너무 아파서 뭐야 이거 이렇게 아픈 거였어? 다시는 이거 절대 못 받겠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보통 리프팅 받으시면 아파하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울세라 같은 경우에 한 10명 중에 한 7분들은 생각보다 괜찮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사실 더 많고요. 그 중에 한두 명은 한 샷 한 샷 쏠 때마다 소리 지르거나 극도의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증도 일종의 부작용의 하나로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 받아봤을 때는 사실 울세라도 아팠지만 슈링크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슈링크는 진짜 5번 쏘고 내려왔거든요. 저 그냥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리고 슈링크는 정말 가깝게 기분 나쁘게 세게 때리는 느낌이 너무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모드는 사실은 막 통증 느낌보다는 뜨거워서 화상 입을 것 같은 그런 느낌에 가까운 통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슈링크가 오히려 울세라보다 더 아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진짜로 제일 안 아프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올리지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올리지오 같은 경우는 살짝 미세한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껴지는 정도? 그리고 턱선이나 광대 같은 뼈가 가장 많이 닿는 데만 좀 뜨거운 느낌이 좀 더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올리지오 같은 게 좀 가장 덜 아프고 좀 편안하게 시술을 완료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통증에 대한 정도는 사람마다 너무 개인차가 크고 사실 본인이 잘 참을 수 있는 통증의 유형도 다 달라서 뭐라고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내가 뭐든 아파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시술 전에 다른 무통주사라거나 다른 도움을 받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면 보통은 오실 때 수면 마취를 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오시는데요. 수면 마취 말고도 좀 더 간단하게 얼굴에 신경 마취를 한다거나 엉덩이 주사로 통증을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수액을 통해서 무통주사를 같이 시술할 때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처음부터 좀 더 통증이 약한 온다나 올리지오 같은 류를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너무 아파서 리프팅을 미루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고려해서 얼굴에 맞게 시술을 권유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병원을 가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원래 통증이 너무 약하다 이런 말씀해주시면 뭔가 시술을 편하게 받게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는 신경손상입니다. 신경손상이나 감각 이상은 보통 리프팅으로는 거의 발생하기 힘든 부작용이긴 한데요. 만약에 나타나게 되면 말할 때 입술 주변이 통증이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입꼬리가 기대칭으로 움직인다던가 잘 움직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리프팅 자극으로 인해서 신경이 좀 다쳐서 염증이 발생한 건데요. 원하는 부위에 타겟이 되지 않고 엇비슷하게 맞으면서 신경이 자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신경을 타겟팅하지 않기 때문에 안 맞아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팁이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팁인데도 불량품이어서 원하는 부위가 아닌 더 얕거나 깊은 곳에 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온 사례를 보면 스마트층을 지나가는 신경가지들이 손상을 받아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연구가 있고요. 그 밖에도 경험이 미숙하거나 처음 해보신 초보 원장님 같은 분들에서 팔자 안쪽으로는 시술하면 안 되는데 열심히 꼼꼼하게 해주려다 보니 안쪽을 자극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술 주변은 혈관도 많고 신경 가지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런 부분은 최대한 피해서 시술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신경이 손상이 되면 염증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좀 완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따라서 약을 처방해주면 이제 더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거든요. 길면 한 달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좀 기다려보시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입이 삐뚤어지고 안 움직이다 보면 걱정하시는데 일시적인 현상이고 다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시술 받으셨던 병원에 문의해보시면 바로 해결책을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다른 부작용들에 비해서 이 신경 손상은 가장 확률이 적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리프팅 받을 때 절대 알려주지 않는 4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리프팅을 받으러 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까지 참 고려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잘 맞는 리프팅을 선택해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유진이었습니다.